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의 안락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고성희는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조회수를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터뜨린 유튜브 폭로 영상은 그녀의 계산대로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흔들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석 씨 봤지? 여론은 내 편이야. 이제 회사는 끝장났어. 살고 싶으면 나한테 기어와서 빌어. 그녀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승리감이 산산조각이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진석과 성재는 이미 성희가 던질 수 있는 모든 수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희가 영상을 올리고 샴페인을 따기도 전에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방송국 메인 뉴스 속보가 호텔방의 TV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성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속보입니다. 유명 기업 회장의 부인 고 모 씨가 수년간 회사 자금을 빼돌려 만든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장부가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인 이중 장부와 차명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고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희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카펫을 적시는 순간 호텔 복도 끝에서부터 다급하고 묵직한 발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고성혜 씨,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문 여세요. 경찰이었습니다. 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소리에 천하의 고성희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녀를 지켜주던 법적 보호막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제대로 신을 정신도 없이 맨발로 비상구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자락이 더러운 계단에 질질 끌렸고 굽부러진 힐 대신 맨발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밟았습니다. 한때 여왕으로 군림했던 여자의 몰락치고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도주였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던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돈이 필요해. 당장 한국을 떠야 해. 모든 것이 막힌 지금 지명 수배자가 된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동아줄은 아들 우진이 가지고 사라졌다는 그 10억짜리 카드 한 장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은 비단 고성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힘없이 앉아있는 은호의 손에는 구겨진 진료 기록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잔인한 선고가 그녀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역 환자분, 심장 기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지역이 자신에게 병을 숨기며 홀로 사겨왔던 고통의 시간을 생각하면 은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엄마의 더러운 돈. 딸의 간을 팔아넘긴 대가로 던져줬던 그 10억 원. 그 돈이라도 써야 했습니다. 지역을 살릴 수만 있다면 악마와 손이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짧은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동생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은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준 그 카드, 그 10억. 지역 씨 살리는 데 쓰면 안 될까? 누나가 평생 갚을게. 내 모든 걸 팔아서라도 갚을게. 제발. 흐느끼는 누나의 목소리에 착한 동생 우진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하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누나 목숨값이잖아. 형 살리는 데 쓰는 게 가장 값진 거야. 내가 지금 바로 갈게. 형 병원이 어디야?
하지만 비극은 늘 가장 은밀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우진의 오피스텔 근처에 잠복해 있던 고성이 그녀가 심어둔 도청 장치를 통해 이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흘러나왔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고성이의 눈빛은 기이하게 뒤틀렸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안도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인 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려 한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돈이야. 그게 어떤 돈인데 남의 남자를 살리는 데 써? 안 돼. 절대 못 줘. 그 순간 그녀에게 모성애라는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오직 돈에 대한 집착과 광기만이 남은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빗줄기가 자동차 앞 유리를 때렸습니다. 고성이는 훔친 차의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돈의 눈이 먼 그녀의 시야를 가리는 탐욕을 닦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우진이 놈, 만나기만 해봐. 그 돈은 내 거야. 내 거라고. 차는 빗길을 미끄러지듯 질주하며 약속 장소인 외곽 도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저 멀리 빗속을 뚫고 달려오는 오토바이 불빛이 보였습니다. 우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반대편에는 비상등을 켜고 동생을 기다리는 은호의 차도 보였습니다. 남매의 재회가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아들도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진의 품속에 들어있을 갈색 지갑만이 환영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거기서 내 카드 내놔. 고성이의 입에서 짐승 같은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엑셀을 바닥까지 지시겼습니다. 차가 중앙선을 넘으며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습니다. 마주오던 우진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익숙한 차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을 확인한 순간 피할 틈도 없이 거대한 충격이 덤쳐왔습니다. 쾅 마이너스. 천둥 소리보다 더 끔찍한 파열음이 빗속을 찢어놓았습니다. 헤드라이트 파편이 보석처럼 사방으로 튀었고 우진의 몸은 허공으로 솟구쳤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은호가 보는 바로 눈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고가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반대편에서 차를 세우고 달려오던 은호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뇌가 사고를 정지해버린 듯 했습니다.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핏물이 번져가는 도로 위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자욱한 연기를 뿜으며 멈춰 선가의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고성이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충돌의 충격으로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동공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인지하는 인간의 눈빛과 오직 목표물만을 쫓는 짐승의 눈빛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성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쓰러진 우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오, 우진아.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향한 곳은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아스팔트 바닥에 쓸려 찢어진 우진의 재킷 안주머니, 그 밖으로 아슬아슬하게 삐져나온 갈색 지갑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성희의 머릿속에서 모성애와 탐욕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너무나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환청이 그녀의 공포심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잡히면 끝이야. 이 돈이 없으면 난 감옥에서 썩어야 해. 성인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의 맥박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축 늘어진 우진의 몸을 거칠게 뒤집으며 순식간에 지갑을 낚아챘습니다. 그 안에 든 10억짜리 카드. 오직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구원이라 믿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우진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성희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피 묻은 손이 어머니의 바짓단을 더럽혔습니다. 엄마. 그건 누나. 주려고. 아들의 애원에도 성희는 매정하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광기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자기 최면을 걸 듯 말입니다. 미안하다. 이건 원래 내 거야. 내가 살아야지. 엄마가 살아야 너도 있는 거야. 날 원망하지 마라. 빗속을 뚫고 기어오다시피 달려온 은호가 그 끔찍한 폐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가 죽어가는 자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식의 품에서 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아들의 피를 밟고 서서 돈 지갑을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진이가 죽어가잖아. 은호의 처절한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화들짝 놀란 성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의 죄를 목격한 딸의 눈빛을 마주하자 그녀의 눈동자에는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탐욕이 뒤섞여 일렁거렸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이건 사고였어. 난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성희는 쓰러진 아들과 절규하는 딸을 뒤로 한 채 도망치듯 다시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은호가 차 문을 두드리며 매달렸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바닥이 찢어지는 것도 모른 채 차 창문을 내려쳤습니다. 내리라고. 사람을 쳤으면 살려야 할 거 아냐.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하지만 성희는 딸의 애원조차 외면했습니다. 철컥. 차 문을 잠그는 소리가 비정한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성희는 망설임 없이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빗물을 튀겼고 매달려 있던 은호는 빗길에 무참히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붉은 미등만을 남긴 채 비정한 어머니는 뺑소니범이 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은호는 아픈 몸을 일으킬 새도 없이 피투성이가 된 우진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우진의 피와 섞여 붉은 강물이 되어 도로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의 머리에서는 멈추지 않는 피가 솟구치고 있었고 입에서는 붉은 거품이 일고 있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차가운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우진아. 정신 차려, 우진아. 눈 좀 떠봐. 누나 여기 있어. 구급차 불렀어. 조금만 참아. 꺼져가는 의식의 끝자락에서 우진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누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으스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고통 속에서도 우진은 힘겹게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나 카드 뺏겼어. 미안해.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도 바보 같은 동생은 자신이 아닌 누나를, 그리고 누나가 살리고 싶어 했던 연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형, 꼭 살려야 하는데. 은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말하지 마. 제발 말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너부터 살아야지. 제발 죽지만 마. 우진의 피 묻은 손이 은호의 뺨에 닿는가 싶더니 이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우진아. 동생의 가슴팍에 귀를 대보았지만 심장 소리는 너무나 희미했습니다. 요란한 빗소리만이 도로를 가득 채웠고
그 빗소리 사이로 은호의 처절한 비명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슬픈 이별이었습니다. 하나의 심장.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소리를 찢으며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응급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는 굉음과 함께 다급한 구조대원들의 외침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비켜주세요. 응급환자 지나갑니다. 들것에 실려 들어오는 남자. 방금 전까지 어머니의 탐욕을 막아보려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내동댕이 쳐진 우진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은호의 숨소리는 거칠게 이어졌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아니면 동생이 흘린 피인지 모를 것으로 뒤범벅된 채 그녀는 넋기 나간 사람처럼 이동 침대를 붙잡고 달렸습니다. 입에서는 제대로 된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 돼, 우진아. 제발. 이라는 짧은 단말마만이 헐떡이는 숨소리에 섞여 나올 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역은 도로 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리고 의료진들이 우진을 에워쌌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들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빨랐지만 우진의 몸에 연결된 모니터의 반응은 너무나 더디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던 기계음들이 어느 순간 멈칫했습니다. 혈압과 맥박 수치가 바닥을 쳤고 동공반사를 확인하던 의사의 입에서 짧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사고 현장에서 심정지가 왔었고 구급차 안에서 기계적인 압박으로 간신히 심장만 다시 뛰게 했을 뿐이었습니다. 뇌의 기능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은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누나를 위해 웃어주던 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탐욕으로부터 누나를 지키겠다며 그 10억짜리 카드를 들고 대신 미끼가 되었던 착한 동생. 그런데 지금 그 동생은 영혼이 빠져나간 빈 껍데기가 되어 차가운 시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차로 치고 구호 조치도 없이 돈만 챙겨 달아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분노할 힘조차 남지 않은 은호는 그저 동생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병원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거기서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작가는 이 불행한 여자에게 숨 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은호의 비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진의 침대 옆으로 응급실 입구 쪽에서 또 다른 다급한 발소리와 고함이 들이닥쳤습니다. 코드 블루. 심정지 환자입니다. 기도 확보해. 의료진들이 이동 침대 위에 올라타 필사적으로 심장 마사지를 하며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은호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밀랍 인형처럼 창백하게 질려있는 남자. 바로 은호의 연인 지역이었습니다. 지역은 은호가 걱정되어 아픈 몸을 이끌고 뒤따라오다 조금 전 우진의 처참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그 충격으로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던 그의 심장이 비명을 지르며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충전. 물러나세요. 샷. 제세동기의 충격음이 들릴 때마다 지역의 몸이 허공으로 솟구쳤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심전도 모니터의 그래프는 야속하게도 B- 소리를 내며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었습니까? 왼쪽에는 어머니에게 버림받고 살해당하다시피 한 쌍둥이 동생이 뇌사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기댈 곳이었던 사랑하는 남자가 심장이 멈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이동 침대 사이에 낀 은호는 마치 지옥의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갈 수 없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할지도 모른 채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잊을 만큼의 충격이었습니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움이 잦아들고 무거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보다 더 두려운 침묵이었습니다. 흉부외과 과장이 차트를 들고 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통했고 안경 너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로서도 입에 담기 힘든 너무나 잔인한 진실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마음에 단단히 잡수시고 들으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은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한우진 환자는 뇌사 판정이 확실시됩니다.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고 뇌간 반사도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소생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이제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호가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려는 찰나 의사는 멈추지 않고 지역의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환자는 지금 당장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길 수 없습니다. 에크모로 억지로 버티고는 있지만 길어야 서너 시간입니다. 의사의 시선이 뇌사 상태인 우진에게서 죽어가는 지역에게로 그리고 다시 은호에게로 옮겨왔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침묵의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지금 가장 잔인한 방정식의 답을 은호에게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병원에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건강한 심장은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옆 침대에 누워있는 방금 뇌사 판정을 받은 은호의 동생 우진의 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고문이었습니다. 형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선 내 피부치에 호흡기를 떼고 가슴을 열어야 했습니다. 동생을 온전하게 보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 연희는 심장이 멈춰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은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톱이 피부를 파고들었지만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널 죽였는데 누나는 너를 2번 죽여야 하는 거니? 내가 너의 심장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맞는 거니? 그게 정말 너를 위한 길인 거니? 은호의 귓가에 지난날 우진이 했던 말이 환청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나, 난 누나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혁이 형 참 좋은 사람이잖아. 누나 곁에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빗속의 도로 위에서 피를 토하며 남겼던 마지막 유언. 형, 살려. 그것은 동생이 누나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자 가장 가혹한 숙제였습니다. 우진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죽어서야 비로소 누나의 사랑을 완성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지역의 바이탈 사인이 위험 수치로 떨어지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벽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의사를 바라보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선생님, 목구멍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우진이 심장. 지혁 씨에게 주세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은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으로 주저앉은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은 연인을 살렸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동생을 제 손으로 보낸다는 죄책감의 절규였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떨어진 은호의 눈물 자국이 채 마르기도 전에 병원은 기계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한쪽에서는 장기 적출 수술 준비를, 다른 한쪽에서는 이식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개의 침대가 나란히 수술실 복도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죽어야 사는 남자와 죽어서 살리는 남자가 같은 곳을 향해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 수술실의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3글자가 마치 붉은 낙인처럼 은호의 눈에 박혔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우진의 마지막 심장 박동처럼, 그리고 지역에 다시 뛸 심장처럼 붉고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은호는 닫힌 수술실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지만 은호의 마음속에는 폭풍우보다 더 거센 죄책감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긴장보다는 기다림이 더 뚜렷하고 지루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병원의 공기는 서늘해졌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엘리베이터 소리만이 은호가 아직 현실 세계에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동생의 가슴이 열리고 그 안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꺼내져 연인의 가슴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 그 비현실적인 감각이 그녀의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나오는 집도이의 얼굴은 밤샘 수술로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안도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호에게 다가와 짧게 말했습니다. 이식은 잘 됐습니다. 기적처럼 조직이 잘 맞더군요. 거부 반응 없이 잘 뛸 겁니다. 설명은 그 문장으로 끝이었습니다. 의학적인 감탄사도 감격스러운 축하의 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전제로 한 성공이었기에 의료진조차 침묵으로 예우를 갖추는 듯 했습니다. 은호는 감사하다는 말 대신 그저 고개를 깊이 숙여 보였습니다. 입을 열면 참았던 오열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중환자실 회복실로 옮겨진 지역은 수많은 튜브와 안정장치에 연결되어 있었지만 모니터의 초록색 그래프는 규칙적으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그 규칙적인 박동 소리. 그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진의 몸속에서 뛰던 것이었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가슴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따뜻하고 힘찬 진동. 그것은 지역의 생명이자 우진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은호는 지역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우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같은 시각 병원 지하 행정팀의 풍경은 사뭇 달랐습니다. 우진의 서류는 뇌사에서 사망으로 분류되어 빠르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워있던 침대는 이미 깨끗하게 비워져 알코올 냄새가 나는 소독약으로 닦이고 있었고 그가 남긴 소지품은 작은 종이 상자 하나에 초라하게 담겼습니다. 찢어진 재킷, 피 묻은 운동화, 그리고 누나를 위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헬멧 조각들. 누군가 그것을 가져가면 우진이라는 사람의 흔적은 이 병원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복도 중간 지점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두 공간이 극명하게 교차했습니다. 한쪽 병실에서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와 기계음이 생명의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다른 한쪽 영안실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는 절대적인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그 잔인한 대비만으로도 상황은 충분히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병원의 전면 유리창에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반사되었습니다. 어젯밤 세상을 삼킬 듯 쏟아지던 폭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무심하게도 너무나 맑고 화창했습니다. 그 투명한 햇살 아래서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게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이 분명해졌습니다. 지역은 살아있었고 우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연인을 살린 것은 현대의학의 힘이 아니라 동생이 마지막으로 쥐어짠 생명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옮긴 것은 자신의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한 누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고도 화려한 날들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라는 탐욕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두 개의 침대, 그리고 하나의 심장. 과연 눈을 뜬 지역은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심장의 주인을 알게 될까요? 성희의 차가 사라진 어둠 속에서
전봇대에 설치된 CCTV 붉은 LED가 깜빡였습니다. 도로 바닥엔 부러진 범퍼 조각과 앞범퍼에서 떨어진 차량 로고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몇 분 후 경찰 무전이 울렸습니다. 수배 차량과 동일 번호판 목격. 추적 개시합니다.